이번 주 시사 이슈들 미리미리 챙겨드립니다. 주간 시사기상더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5월 31일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와, 정말 빠릅니다. 네. 이번 주 챙겨야 할 이슈 뭐부터 볼까요?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인데요. 네. 일단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합의점을 못 찾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 후보자가 청문 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만약에 채택이 되면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마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강행을 할 것 그럴 같습니다. 것 같죠? 예. 네. 오늘 또 주목할 일정? 통계청이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요. 실물 경제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네.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지난 3월 산업 생산은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바 있고요. 산업 생산? 네, 그리고 소비도 지난해 8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주요 지표가 개선이 돼서 경기 회복세가 확대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4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입니다. 그래요. 화요일에 스케줄 보죠.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6월부터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이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네. 수도권 전역하고요. 광역시, 세종시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일단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전월세 신고제는 흔히 말하는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임대인 보호 조치인데 그렇죠. 전월세를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급이 된다는 점도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화요일에 주목할 재판 하나 있더군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항소심 선고가 열립니다. 항소심. 네, 내일 오후 2시인데요. 쟁점은요. 박사방이 실제 공동의 목적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조주빈을 중심으로 구성된 범죄 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요. 요게 핵심입니다. 범죄 조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범죄 조직으로 1심은 봤잖아요. 1심은 봤죠. 봤죠. 그래서 40년 때렸잖아요. 징역 40년. 40년을 선고를 했는데 예. 조주빈은 성범죄 관련 혐의는 일부 인정은 했지만 네. 박사방이 범죄 집단이라는 점은 전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이 아니다.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요게 받아들여질 것이냐가 그렇습니다. 2심의 쟁점. 그렇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재판이?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 씨 있지 않습니까? 예. 첫 재판이 화요일에 열립니다. 5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지금 또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스토킹을 했고 네. 집에까지 찾아가서 피해자는 물론이고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끔찍한 예. 사건. 노원구 그 세모녀 살해. 1차 공판기일. 네. 이것도 한번 내일 주목해 보시죠. 수요일로 가죠. 문재인 대통령이 수요일 4대 그룹의 총수 또는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오참회를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네네.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SK하고 현대차그룹, LG그룹은 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그룹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신해서 김기남 부회장이 대신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오찬 개최는 한미정상 후속 조치 성격이 짙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용 배터리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들의 관심은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이 사면을 촉구하는 이런 제안들은 있었는데 네, 총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총수들이 언급을 할까? 그럼 대통령은 또 뭐라고 답할까? 그렇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굳이 언급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요. 언론들이 이렇게 계속 분위기를 띄우면은 살짝 누군가는 언급을 하지 않을까 또 그런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두고 보죠. 네. 두고 보죠. 수요일에 소비자 물가 동향도 발표되죠. 네, 통계청이 수요일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요. 5월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는 마이너스대였거든요. 그래서 기저 영향 때문에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냐면은 최근 일각에서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정부는 2분기까지는 2%대 상승률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연간으로는 1%대 후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요일에는 수능 모의평가가 있다면서요? 이게
그 전국 연합 학력 평가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주관을 하는데 예. 6월 3일에 실시가 되는 이 수능 모의 평가는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을 합니다. 와, 이거 학생들한테는 정말 살 떨리는 그래서 시험이겠는데요. 수능 리허설로 불리고 수능 리허설. 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번 모의 평가가 좀 주목되는 게 네. 문이과 통합형으로 바뀐 수능 체계가 처음 적용되는 시험이거든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문과와 이과 학생이 수학에서 같이 경쟁을 합니다. 문과 분리할 거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분리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관심이고요. 예. 그 격차를 또 어떻게 보정을 할 것인가도 관심입니다. 뭐 교육 문제는 좀 복잡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네. 뭐 하여튼 고3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목요일에 있답니다. 네. 목요일에 또 살펴봐야 할 일정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열립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다룬 그런 재판인데요. 이게 계속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 점 때문에 이 부회장이 6월과 7월 두 달에 걸쳐가지고요. 받게 될 공판 횟수만 8차례라고 합니다. 그 연기된 이유는 급성 충수염. 네. 이게 일종의 맹장염. 맹장염인데 맹장이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공판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금요일까지 왔네요. 금요일은 사뿐히 건너뛰고요. 또 토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예, 뭡니까? 2021년도 지방공무원 구급 공채 필기 시험이 토요일에 전국 17개 시도 59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가 되는데요. 이번 주에 왜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많습니다. 구급공채. 살 떨리는 시험인데요. 특히 이 2021년도 지방공무원 구급공채 시험 평균 경쟁률이 10.3대 1입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평균이. 세상에. 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든가 수험생 안전을 위해서 시험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그런 상태고요. 예. 코로나19 확진자 수험생도 본인이 희망을 하면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고요. 이번 결과는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각 시도별 홈페이지에서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네. 수험생들 열심히 잘 시험 치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험 주간이네요. 시험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